오늘 또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좀 내렸는데 아직도 이 단풍이 매우 좋습니다. 아마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번 가을처럼 단풍이 이렇게 색깔이 좋은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오신 김에 오늘 날씨가 조금 햇볕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이 건방이 단풍길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 덕수궁까지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길 이름이 덕수길인데 그쪽을 한번 가시면 은행나무 잎이 눈처럼 떨어져가지고 아주 근사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 커피숍이 있습니다. 꼭 즐겨주시면 바로 이 계절이 오래 안 갑니다. 이거 앞으로 한 일주일 지나면 뭐 일주일 지나도 좋죠. 11월이 이 나목의 계절이니까 이 자연이 화장을 지우는 그래서 가장 정직한 자연이 드러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문화일보가 아주 요새 최근에 창간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은 종북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다 이래가지고 글 쓰는 내용이 아주 과거에도 괜찮지만 그 뒤에 사설이라든지 모든 기사가 아주 확실한 이념적 기반 위에서 쓰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모든 신문을 끊고 이 문화일보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문화일보 300만 부 구독운동 하자고 하는 글도 올라오고 합니다. 마침 이 강연이 이 문화일보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문화일보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문화일보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가 지금 유일한 습관이죠. 유일한 습관이고 서울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이 관공서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있는 아주 전략적 위치가 좋은 그런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이제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제대로 헌법 정신에 기초해가지고 이 종북 세력과 맞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은 이 선언으로 끝이면 안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 편집국으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아주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칼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인철 선생님이 와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 운동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프레센터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칼 납북자, 이 칼 사건이 남북 간 관계에서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그때는 칼은 아니지만 비행기가 납치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에 강릉에서 출발해가지고 김포로 오던 비행기를 간첩이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갔는데 51명이 타고 있었어요. 간첩 포함해서. 그 중에 11명이 송환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황인철 지금 회장의 부친되는 황원 당시 MBC PD인데 이분들의 생사 확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오일남 씨의 주문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이 황원 씨는 고국의 방송이라는 대남방송 그 부서에서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유엔을 통해서 지금 생사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아주 비격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명이 사실은 납북됐는데 이것을 이분들을 송환 안 해준다는 것은 이 국제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요새 다행히 그 오일남 씨의 부인과 그 남매에 대한 운동은 통영의 딸 살리기 운동으로 지금 전 국민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칼 납북자 송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황인철 씨를 모시고 지금 이 운동이 어떻게 돼가는지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없는지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 나오시면 경례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협회 대표 황유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맙은 선생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 칼 납부 미기한 시민에 대한 생사인과 송환을 위해서 저희가 사진 전시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달 10월 11일 국제적시자위원회로부터 비통하고 통탄할 북한의 답변을 저희가 전해받았습니다. 남으로 돌아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유의지로 북한에 남아있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북한으로 납치당한 내 아버지를 포함하여 칼 납부 미기한 시민들은 살아계셔도 북한에 계시고 돌아가셔도 북한에 계실 것만 생사 확인 불가능이라는 답변은 우리 가족들에게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칼기 납치 사건에 관하여 특정 목적하에 자행되는 외국인 납치 문제로 특히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중대한 조직적 국제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효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단순 4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40년 전에 인도적으로 사건 당시에 반드시 해결되어 있으며 40년 전 북한의 만행에 의하여 풀지 못하여 그날로부터 하루가 지나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된 문제로 연장선상에서 지금 시급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기 납북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 우리 시대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중차한 그리고 중대한 인도주의적 사안입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김포행 국내소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정오 12시 25분 이륙 후 10분 만에 북한의 고정간첩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을 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규탄과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1970년 2월 14일 승객 4명과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인 칼 납북 미기한 시민을 북극에 남겨놓고 승객 39명만이 송환을 하였습니다. 이들 돌아온 39명은 칼 납북 미기한 시민들은 북한의 강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북한의 가진 협박, 고문과 권유도 마다하고 오로지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돌아온 39명은 저희 아버지에 관하여 증언하여 주며 세뇌교육 시간에 북한 교관이 저희 아버지 황원 씨의 이론적 답변을 못마땅히 여겨 온갖 협박과 공포 분위기로 이 새끼 남산의 백골로 만들어주겠어 라고 윽박질렀고 제 아버지는 내가 남산의 백골이 된다 하여도 너의 말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라고 사성 논쟁을 벌였다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극기야 2주 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그 2주 뒤인 1월 1일 북한 군인이 자리를 뜨고 없을 때 아버지가 가호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합창을 하였습니다. 그럼 39명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31년 후인 지난 2001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칼기로 납북당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어머니 유독 씨와 만났습니다. 모델 상봉에서 성경희 씨는 같이 납북당한 정경숙 씨도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으며 기장 유병아 씨와 부기장 최성만 씨의 생경숙 씨가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승객 7명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북한 접시사는 저희 아버지와 정경숙 씨를 포함하여 칼 납북자에 대하여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생사확인 불가라고 통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금년 3월 30일에
저는 가족의 생사인과 성화를 요청하기 위하여 조선접시자위원장과 통일연성부장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을 통하여 시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대한접시사사를 찾아가 가족의 생사인과 성화를 위하여 대한접시사 총재 이름으로 국제접시자위원회에 전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한접시사사는 우리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년 4월 20일에 국제접시사위원회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 후 6개월경인 지난 10월 11일 칼라프 위기한 시민에 대한 생사인과 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중인 남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 자유의지로 북한에 남아있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하기는 불가하다는 북한의 일방적인 재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칼라프 위기한 시민의 생사인과 성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참입니다. 지난해인 2010년 6월 17일 저는 아버지 황원 씨를 시작으로 이동기 씨 그리고 최정홍 씨를 순차적으로 유엔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와의 실종 실무관에 접수하였고 서류 검토를 마친 실무관은 올 8월 말 제네바 스위스 북한 대표부에 정식으로 해명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말까지 세 사람의 생사 여부와 소재지를 명확히 발표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은 북한이 답변을 주는 시기 내년 2월 말 유엔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관의 답변을 받고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생사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북한을 더 압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조기에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단체 등록을 위한 협조입니다. 저희 단체 가족수는 10명 가족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참여하는 가족수는 4가족으로 그러다 보니 피해자 회원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까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할 수 없었고 정부 또한 단체 등록을 꺼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 납북자 송환을 위한 모임으로 단체명을 바꾸고 납북자 송환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칼 납북자 문제를 통하여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열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 10년간 일본 정부는 자국의 납치 피해자 문제를 위하여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유엔인권이사회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북한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고이즈미 총리가 납북자 5명을 데려감으로써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더 이상의 납북자 문제는 없다는 주장에 항상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칼 납북자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칼 납북자 문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다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팩트로 북한의 납치 행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논쟁으로 끝이 날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에 유엔 메커니즘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 보내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일본 납북자 문제를 대하듯이 우리 가족들에게 답변을 준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것은 거짓으로 판명날 것이며 유엔은 북한을 강제 실종이 심각한 국제범죄국가로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여러분의 참여 동참으로 단체로 등록하여 국제사회 안에서 북한의 만행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공론화를 통하여 반인도적이며